살고 있는 AB의 안영재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하기 전에 고등학교 여고에서 20년 정도 물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메이만 전업하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같이 느끼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다가 10시쯤 좀 넘으면 확인하는 거 있죠. 코로나 오늘 신규 확진자가 몇 명 있을까? 모두 확인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사회가 변했는데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m 간격 다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하게 된 거죠. 어디 갈 때 마스크 안 쓰면 혐오 눈빛 받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나갔다가 사람들이 저를 너무 이상하게 해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더라고요. 얼른 올라가서 쓰고 나왔습니다. 음. 지하철에 예전에는 여고생들 몇 명만 마스크를 안 썼는데 요새는 안 쓰면 들어가지 못하죠. 손 씻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제 언컨택트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지금 이제 그동안 쭉 이제 한 20kg로 바뀌었으면 코로나 때문에 100kg로 바뀌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언컨택트라는 것이 사람들하고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동안에 언컨택트라는 그 트렌드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쭉 이제 있어 왔던 거예요. 사람들 너무 만나보다 보니까 피곤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죠. 지하철 타보시면 옛날에 폰 없을 때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지하철을 타는데 서울에서 인천을 가. 너무 길어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책 없으면 절단 나는 거죠. 근데 요새는 다 뭔가 하고 있죠. 그죠? 어디 친구들 만났는데도 또 몇 명은 또 하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컨택트 하는 게 기류가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이지 자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제 급하게 변하게 됐다는 얘기죠. 티핑 포인트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딱 와닿았던 게 재택근무에 대한 거였어요. 옛날에 유연 근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주로 이제 애기 엄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근무한 대신에 늦게 가는 뭐 그 정도밖에 없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제3의 물결에 나오는 그런 용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재택근무 많이 하시나요? 별로 안 했었죠. 최근에 했죠, 최근에. 근데 지금까지 한국은 별로 안 했던 거예요. 만나야 일이 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직 자체가 약간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위계 질서가 딱 있다 보니까 만나서 이렇게 통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 이래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재택근무가 편하긴 하다마는 한국에는 조금 그래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어, 일단 좀 이제 뭐 일용직이라든가 조금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 그냥 됐고요. 대기업은 어떻게 했냐면 한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 반 정도는 집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일단 거리를 띄워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 어차피 뭐 일하는 거 똑같은데요. 뭐 너무 좋은데 부장님들은 조금 안 좋아.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사무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교무실 딱 갔더니 그 학교가 그래서 그런지 이제 80년대거든요. 딱 갔더니 교장 선생님은 딴 데 계시고 교감 선생님이 딱 앉아 계시면 그 앞에 부장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뒤에 책꽂이도 못 꽂게 했어요. 한 방에 딱 통제되게. 상상이 되세요? 옛날 사무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책꽂이 놓고 파지션 놓고 요새는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일한다는 둥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있었었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이제 엄청 이게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심지어
회사 이름이 오토매틱이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한국 회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회사는 사무실이 아예 없어요. 얼마 전에 본사도 없애버렸어요. 근데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장소와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는 이미 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급격히 왔던 거죠.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딱 시작을 했어요. 결단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누가 이제 어디 뭐 새로운 일을 했어. 그러면 어디로 출근해? 이렇게 묻지 않나요? 제가 이제 아메이를 딱 멋있게 시작했는데 하는 데가 막 어떤 집 안방 막 너무 황당해. 어디 식탁에서 막 하는 거예요. 요새 조금 세련돼져서 카페에서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한 건가? 업무를 한 건가? 나 수다 떨었나? 막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트렌드더라. 딱 적합한 트렌드더라.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격 교육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저는 다 키웠으니까 잘 몰랐는데 소비자 집에 갔더니 애들이 집에 있어요. 2명씩 있어 막. 근데 그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아이패드를 딱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누가 사줬어?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 준대요. 그러니까 기술은 이미 다 된 거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안 가는 건 아니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경험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제가 처음에 했을 때 58명을 담임을 했어요. 58명. 점점점 줄어서 40 몇 명에서 제가 끝났거든요. 근데 정말 요만한 TV를 놓고 온라인 교육이랍시고 이렇게 들었던 애들을 그거를 다 보게 한 다음에 움직임은 죽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부모님들이 애들을 보니까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해 막 걱정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에듀테크라는 게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상현실 이런 거죠. 신발을 사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탁 하면 내 발에 신발이 있는 게 딱 보이죠. 오, 괜찮네? 그래서 사는 거죠. 반품률이 뚝 떨어집니다. 골프를 치고 싶어요. 그래서 뭘 딱 쓰면 골프장이 착 되는 거죠. 거기다가 골프채를 가상현실로 딱 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혼합현실이야. 같이 있는 게. 근데 나 혼자 뛰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도 쓰고 쟤도 쓰고 걔도 쓰고 3명이 같이 해서 막 게임도 하는 거죠. 공존현실이라고 해요. 공존현실. 혼자 꾸면 꿈인데 같이 꾸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중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중세로 가는 거죠. 쓰고 그냥 그죠? 과학 물리 실험. 저 물리 전공했거든요. 물리 실험을 해요. 옛날엔 제가 막 몇 시간을 준비했던 걸 그냥 착 쓰고 그냥 막 딱 하는 거죠. 공부 잘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이제 수업을 하면 워낙 데이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상 교사 선생님은 화를 안 내세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선생님들은 못 알아들으면 이상하게 화가 나요. 본인들이 잘못한 걸 몰라. 근데 이거는 화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교육이 바뀐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는 이렇게 한 군데 몰아놓고 수업이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 누가 100년 전에 학교를 가서 수업을 했습니까? 그죠? 불과 한 뭐 7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수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5층 곳곳에 애들이 꽉 차 있어요. 야, 여기 인구 밀도 진짜 높다. 그리고 몇 명만 운동장을 뛰어. 교도소랑 똑같아. 근데 어쩌다 우리 반에 한 명이 안 오면 난리 나요. 왜 화가 나는지 몰라. 얘 왜 안 왔어? 막 그래. 일주일 정도 안 오면 집으로 가요, 막. 요새는 학교를 안 간다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다른 세상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보면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데가 있는데 캠퍼스가 없는 대학이에요.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수업 자료는 온라인으로 미리 받고요. 화상 솔루션, 화상으로 토론 수업을 하니까 딴짓도 못해요. 완전히 집중해야 돼. 그렇겠죠? 로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애가 엄청 공부를 잘했다고 치고 하버드에 됐어. 그러면 이제 막 우리 플랜카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을 가야 돼. 맞죠? 미국 생활비가 막 3천씩 들어. 그죠? 근데 또 거기에 등록금 내야 돼. 6천만 원 들었어요. 1억씩 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국에서 듣는데 등록금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공부는 더 빡세. 어때요? 괜찮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유튜브로 공부하는 건 익숙해졌어요. 그죠? 많이 익숙해졌죠? 근데 홈스쿨링 하신 분은 없죠? 한국에서 홈스쿨링 하잖아요. 자격증 졸업장 안 줘요. 검정고시 따야 되죠. 그럼 이제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하죠? 대학도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교수 선생님들께서 교수님들이 너무 당황하셨잖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막 별로 이렇게 수업의 질이 안 좋은 거죠. 원래 온라인 수업일수록 수업의 질이 좋습니다. 헛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그런 걸 못 해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대학은 없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학교 애들 가르칠 때 100만 명씩 시험 봤거든요. 요새 50만 명 봅니다. 지방대 다 없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옛날엔 대학을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애들이. 막 죽어라고 가야 된다고. 안 가는 건 안 돼. 부모님들이 막 때려 죽여서라도 보내야 된다. 요새는 부모님들도 대학 가도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기업에서도 돈을 투자해서 기껏 대학에 돈을 내서 애들이 왔는데 아는 게 없어요. 차라리 직원들이나 일반 교육하는 게 낫겠더라. 그래서 대학에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대학은 이제 의미가 좀 없어진 거죠. 여러분들 대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였나요? 캠퍼스 아닌가요? 3, 4, 5 짝지어서 노는 애들. 그런 거 하고 싶어서 대학 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스펙도 따지만 내가 20살, 21살인데 나도 캠퍼스 가서 좀 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캠퍼스 홍대 어디냐면 그 제일 비싼 땅에 있는데 홍대래요. 홍대. 신촌에 그 비싼 땅에 연대, 이대, 서강대 있잖아요. 대학은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에 딱 가면 뭐가 딱 눈에 보이냐면 되게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대학은 돈이 많은가 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예. 그런데 그 대학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온라인 교육 다 받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또 엄청 바뀐 게 쇼핑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뭐 배민, 쿠팡 난리 났어요. 모든 자영업들이 배달을 안 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처음에 이제 아메이 사업을 딱 하기로 결단하고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대신 주문해 주는 거야, 대신. 많이 경험해 보셨죠? 주문 맨날 받아서 주문을 내가 왜냐면 그분들이 내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다 하실 수가 알아. 다 알아요. 물론 몇 분은 습관적으로 저한테 주문하지만 요새는 심지어 뭐 카카오톡 탁 보내면 다다닥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 변화에 발맞춰서 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20년 2월에 강남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더라고요. 의미 있죠. 근데 마지막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먼저 내가 어떤 걸 했지 하고 보다 보니까 롯데마트가 200개를 없애겠다. 그런 거를 제가 자료를 띄웠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바로 나왔죠. 그래가지고 없애기도 전에 타격을 받아서 롯데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 뭐 배달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 폐업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공장 자동화도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큰 제조업은 아니에요. 아주 스마트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공장이. 근데 30%가 로봇이 하고 있대요. 몰라, 저는 그냥 물어본 거죠. 툭 던진 거죠. 요새 이제 이거 막 하니까 이제 아는 척 하려고, 여기도 뭐 자동화 돼 있나요? 그랬더니 30%가 돼 있대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랬더니 월, 화, 수, 목을, 근무하고 금, 토, 일을 쉰대요. 그래서 어머 그러면 인원 조정이 들어가나요? 했더니 조정은 바로 노동청을 가니까 못하고 그냥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는 안 뽑을 거래요. 그래서 와 이거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하겠구나. 저희 딸이 1월 달에 패기 있게 그만뒀어요. 2월 달부터 다닌다고. 근데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2, 3, 4, 5, 6월 달 중순에 들어갔어요. 아유 세상에. 그렇게 또 딱 맞춰서. 그래서 얘가 이제 원래는 항상 그만두고 나면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 나이에.
그런데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영화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생전 해본 적이 없는 요리를 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자동화는 될 수밖에 없다. 저번에 구미에서 어떤 이제 근로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올 스톱 됐잖아요. 사람을 쓰는 건 굉장히 위험 확률이 높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자동화 할 거야. 그럼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명분이 생긴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너무 없어지는 거죠. 너무 없어져서 중산층이 이제 붕괴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아메는 정말 이 상황에 잘 맞고 있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무서웠던 건 저는 글로벌 IT 기업의 퀀텀 점프예요. 퀀텀 팍팍 이렇게 뛰는 거죠. 이런 거. 넷플릭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너무 많이 봐줘가지고 너무 많이 연결하다 보니까 고화질 영상을 중지해버렸어요. 급증해가지고. 애들 둘 집에서 놀아. 아빠 재택근무해. 엄마도 재택근무해. 뭐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엄마한테 어쩌고 이렇게 잔소리 들으니까 이제 공부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 인터넷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보는 거예요. 유튜브 보는 거죠. 이쪽 사업은 너무너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 버는 거는 짜잘한 사람들은 못 벌어요. 구글 뭐 이런 뭐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정도 돼야지 돈을 버는 거. 몇 개만 돈을 버는 거죠. 우리 주변에 구글에 취업한 사람을 아는 분 별로 없으시죠? 저 몇 분만 알아요. 거기에 따르면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주 정말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극단적인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극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 얘기도 잠깐 하고 싶더라고요. 중국의 IT가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우시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다 잡았대. 어, 안,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 사실이겠지 뭐. 그죠? 어떻게 잡았을까? 그거 어떻게 통제를 다 했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스마트 헬멧을 딱 쓰잖아요, 경찰이. 그러면 멀리서 딱 보면 열이 쬐끔이라도 있다. 그럼 그 사람 신상이 쫙 뜨는 거예요. 음. 마스크 쓰면은 가릴 수 있을까요? 99%다 안 돼요. 이미 몇 년 전에 5만 명이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범죄자가 갔던 거야. 자기도 구경하고 싶어서. 딱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면 인식에 대한 그 회사 세계 1위에서 5위까지가 다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신상 이런 거 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늦춰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아메이는 어떤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쭉 얘기한 거가 딱 내 얘기는 아니었죠. 그죠? 뭐 교육은 그럴 수 있고 하지만 당장 내가 우리 집을 로봇 자동화 시키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랬는데 이거 너무 많이 보고 계시죠. 자영업 갔더니 뭐 요새 회식도 안 해. 모임도 안 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직원들도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수입이 주니까 또 그분들이 못 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폐업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의 수입을 비교한 건데 지금 보면 50%가 200만 원 이하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도 이게 이제 그 또 장사가 더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그 취업난에 대한 얘기 자료인데요. 알바 한 명 뽑는데 45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는 거죠. 이거 어떤 걸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생필품 사재기 하러 간 거죠. 그랬더니 없어. 저분 어떡하지? 이렇게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린 이 시국에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아까 20km로 달리던 게 지금은 100km로 바뀌었다. 어떤 티핑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변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거꾸로 변할 수 없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가장 거기서 핵심은 생활용품인 거죠. 생활용품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었구나. 여러분들 사업을 해보시면 좀 안정적이었잖아요. 그죠? 다른 거랑은 좀 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매출이 올라가는 데가 면역에 관계된 거예요. 건강에 관계된 거죠. 이런 일을 같이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은 환경이 나빠져서 생긴 일이라고 하죠. 동물들의 서식지와 인간의 서식지는 달라요. 근데 환경이 망가지니까 서식지가 줄으니까 인간 세계로 오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또는 빙하에 있던 어떤 바이러스가 녹으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도 하죠. 중국인들이 박쥐를 잡아먹어서만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사업은 환경을 생각하나? 온라인 강의는 되고 있나?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룹에서, 본사에서 엄청 지원을 하고 있죠. 이런 거 아세요? 성당은 그렇게 열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성당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어요. 신천지는 아주 열렬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건 열렬해야 돼. 맞죠? 아메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비전이 생겼죠. 새로 만들어진데 열렬해야 됩니다. 맨날 만나요. 그래서 막 그냥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퍼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메이는 기품 있는 회사예요. 그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너무나 가능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우리가 아까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끊는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모임이라 그랬죠. 다른 만남이다. 우리는 이렇게 언택트 하면서도 어떤 평생 친구가 필요해요. 그죠? 아메이는 그거를 해주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뭘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전자상거래가 되느냐? 디지털 노마드가 되느냐? 딱 봤더니 어머 한눈에 쫙 꿰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아메이로 딱 귀결이 되더라고요. 나 너무 다행이다. 이거 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정말 제가 만약에 학교에 제 친구들은 다 퇴직했지만 만약에 학교에 있었다면 그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그리고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애들하고의 그 교류가 없다는 게 너무나 공황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메이를 봤을 때 느낌은 피라미드 아니야? 그리고 아니 나보고 물건 팔라고? 이런 거. 나 시간 없어. 얼마나 바쁜데 내 스타일 아니야.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해.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메이 아메이는 뭐 나에게 자유를 줬어. 나에게 수입을 줬잖아. 우리 집을 벌어 살리고 벌어 먹이고 있어. 막 그리고 나에게 꿈을 줬어. 나는 막 도전 때문에 가슴이 설레요. 이런 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설명을 하고 싶어요. 경제적 자유로 가고 싶은데 누구나 이거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공기와도 같은 건데 여기에 자영업이나 직장이 없다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도 잘 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창업을 하라는 거예요. 창업. 창업은 제가 이제 불가능하죠. 학교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다음에 그냥 학교에 가서 20년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저한테.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었어요. 뭐 멋있는 에펠탑 있는 파리바게트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싶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딱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한테 되게 생소한 거였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자본이 들지 않더라. 아메이는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자본이 들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만약에 네가 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아무 리스크가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머 너무 괜찮았어요. 그렇다면 뭐 안 해볼 이유가 없죠. 만약에 얘기해준 대로만 되면 진짜 대박인데 안 되면 위험해. 그러면 하면 안 되지. 아니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래도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제 소심한 스타일이니까 그러면 제가 좀 머뭇댔겠지만 자본이 안 드는데 뭐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경험이 애들하고만 놀아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험이 없이 들어와서 배우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배우면서 하는 거는. 그리고 장소와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투잡으로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고 소득의 특징이 인세적 소득을 갖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인세를 이제 선생님들은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연금 때문에 이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월급이 좀 많지만 처음엔 꼭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 연금에다가 얘가 보태진다면 만약에 몇 시간씩 해서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만 더 들어와도 완전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좀 알아봐야겠죠. 여기서 또 제가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메이 회사가 유통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제조회사라는 건데 여기에 공장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굴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회사가 5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한국은 환경이라는 거를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90년대에 환경이란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재수없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환경이라는 건 당연한 필이잖아, 필. 그죠? 근데 이때 59년도 이미 미국에서는 환경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공장을 돌리고 나면 배기가스가 나오는 걸 다 정화하는 거를 했던 거예요. 굴뚝이 없어요. 그래서 정화하는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청정기가 세계 1위가 된 거죠. 아메이에서 나오는 청정기가. 공감하시죠? 네. 여기 물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폐수가 나올 텐데 그 폐수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싫다. 우린 이거를 정화할 거야. 정화를 해가지고 여기 이 물이 1급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 정화하는 원천 기술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아메이에서 만든 정수기가 세계 판매 1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 두 분이 만들었고요. 창립을 하셨고요. 여기는 650가지 정도의 제품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특허가 1000여 가지 있고요. 지금 출원 중인 것도 한 800개 정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 있고요. 또 경영 정책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환경 우선주의라는 거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세제인데 생분해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세제인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도 한국에는 생소했던 말인데 이거를 해서 영향을 주면 제조하지 않겠어. 뭐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품질 우선주의도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특허가 나왔어요. 그럼 특허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자, 사장이 월급을 줍니다. 연구실, 랩도 사장이 줬어요. 그래서 특허가 나왔으면 사장이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엔 그랬는데 이 회사는 월급도 받아. 랩도 줬어. 시간도 줘. 근데 특허권을 연구원한테 준 거죠.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기간이 있지만 그걸 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전 눈을 까뒤질까 합니다. 다 보조해 준다는데 뭐, 그죠? 옛날에 과학자들 1800년대의 과학자들 생각해 보세요. 지하실에서 했잖아요. 자기 혼자 굶어 죽어가면서. 맞죠? 그래서 귀족들만 과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품을, 세 번째 소비자 우선주의. 반품을 90일 이내에 반만 남으면 언제든지 반품해주겠다. 리스크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직구하게 해주겠다. 회사로는 직접 판매를 하겠다. 소비자는 직구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에 남는 어떤 유통 마진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9년도에 미국에서 창업을 했고요. 한국엔 9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제품 5가지로 들어왔고요. 평가를 잠깐 볼까요? 여기 보니까 보너스를 제일 많이 준 회사. 어떤 회사가 뭐 자기네 많이 준다 많이 들으셨죠? 네. 딱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하고 유일하게. 네. 그 다음에 모든 공정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만족보증제 하고요. 가장 건강 기능식품이 세계 판매 1위라는 거예요. 자, 아메이 제품을 간단하게 볼게요. 세제 5개로 들어왔고요. 여기 보니까 건강식품, 정수기, 청정기가 세계 1위래요. 아티스트리는 화장품은 탑5 안에 항상 든다고 합니다. 세계 1위를 우리가 흔하게 말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핸드폰은 어디가 세계 1위죠? 삼성인가요? 애플인가요? 뭐 쓰시는 걸로 말씀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전교 1등 해본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9 1등, 9 1등. 별로 없어요. 9 1등. 여기 무슨 구죠? 분당구? 네, 1등.
만나기 어렵죠? 시 1등, 서울시 1등, 경기도 1등 만나기 어려워요. 한국 1등 어렵죠. 한국 1등. 세계 1등 어렵습니다.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를 꽉 악물고 지나가는 뉴트릴라이트. 자,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직접 뜯어 먹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한국에 있는 또리 엄마를 직접 뜯고 갖다 주려니까 썩어버려. 그죠? 그럼 어떻게 주죠? 말려서 가루를 내서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가루를 흔들고 가다 보니까 막 함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딱 알로 형태로 만드는 거죠. 응.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이신 같은데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형태가 그럴 뿐 얘는 음식이다. 음식이 결국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DNA는 똑같아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기온이 어떻죠? 여름에 33도, 겨울에 영하 20도. 막 이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 DNA도 똑같아요. 사람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30도와 영하 20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구성하고 싶느냐? 먹는 걸 바꿔야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갱년기에 대한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제 데이터가 한 1300까지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골라요. 고르면 예를 들어 이제 뭐 국화 같은 경우도 씨앗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골라요. 그렇게 고른 거를 가지고 유기농으로 재배를 합니다. 전 과정을 다 아메에서 만들어요. 근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여러분들 매드맥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막 싸우는 영화인데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어떤 그 희망의 땅을 향해서 막 죽자고 싸워서 갔더니 할머니들이 다 망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다 꺼내놓은 게 뭐냐면 종자였어요. 종자의 힘은 그런 거예요. 삶의 희망이죠. 여기는 예전부터 80년 전부터 종자를 갖고 있고요. 유전자 조작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죠. 그걸로 그렇게 수백 대 1에 찾은 원료를 해서 그렇게 키워서 만드는 게 뉴트릴라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DNA로 최상급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농장.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분께 이렇게 자료를 드리면 되겠죠. 자, 아티스트리. 자, 아티스트리는 너무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거는 오래 쓰신 분의 피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 동기 동창들 만나면 저보고 막 그래요. 어떻게 관리하냐, 뭐 하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는데 진짜 저는 뭐 피부과 가는 거 싫어하고 누가 마사지 해주는 거 아주 질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저 100% 아티스트리의 힘입니다. 제가 이걸 바른다고 골격이 바뀌는 건 없어요. 예뻐지는 건 없는데 이 골격에서 최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치약이나 샴푸가 세계 1위란 말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아메이 치약 좋다며. 뭐 아메이 바디로션 뭐 죽인다며. 그거는 좋다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여기도 뭐 말이 너무 많죠. 아메이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세제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쫙 놓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근데 아메이가 1등을 했는데 100점 만점에 99점을 했고요. 2등은 86점이에요.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런 1등을 뭐라고 하냐면 레전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얼룩은 지웠는데 지구는 살렸어요. 너무 아름답죠. 여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제를 만들 때는 베이스 기름을 쓰는데 이게 천연에서 코코넛 오일에서 만든 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고농축 LOC 한 병을 샀더니 20통을 사게 된 거죠. 그만큼 물류가 덜 움직이고 공해를 덜 일으키고 쓰레기 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생분해가 된대요. 이러니까 이 세제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고요. 남극은 쓰레기가 나오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이렇게 유해한 걸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어느 나라 게 아니고 연구를 하는 연구단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메이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은 락스 쓰나요? 자, 저는 제일 세제를 처음에 볼 때 헹굼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이거 헹군 거 딱 보니까 알겠죠? 어느 쪽이 아메일까요? 저쪽이겠죠? 네, 이쪽이 아메입니다. 이거는 직접 요 그림자 보이시죠? 요거 저예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데모한 거 제가 찍은 거거든요. 맨 처음에 세제 넣고 그냥 먹물 넣고 손수건 넣고 있다가 헹궈낸 거죠. 자, 어느 쪽이 아메일까요? 하얀 거죠. 싹 빨렸는데 헹굼도 끝내줘. 근데 생분해도 돼.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1회당 금액이 더 작아요. 더 싸요. 근데 안 쓰는 건 뭘까요? 저의 부족함이죠. 그분들의 편견을 제가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이 감동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고요. 정수기. 정수기를 보면서 정수기가 되게 기가 막힌 게 140가지의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데 미네랄은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게 압축 활성탄을 써서 그렇거든요. 근데 활성탄의 문제 한계가 뭐냐면 세균을 못 걸러요. 그래서 여기에 뭘 썼냐면은 자외선 램프를 탁 박아놨어요. 그럼 자외선을 껐다 켰다 하려면 전기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년은 괜찮았는데 한 3년 쓰니까 샜어. 그러면 이제 불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메이는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하다가 물리학적으로 전자기유도 우리는 뭐 그 치 방식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어떤 걸 했더니 여기서 자동으로 전선이 없는데도 막 커졌다 꺼졌다 하는 걸 개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첨단 기술이야.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미국을 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초강국인 거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제가 좋단 말 옛날에 막 했었잖아요. 그죠? 공기청정기. 네. 여러분들 소금물, 설탕물, 맹물 딱 보면 구별하십니까? 못하죠? 그래 이제 맛을 보면 알죠. 근데 그 정수기물, 수돗물 이렇게 놓고 나서 구별하십니까? 못해요. 우리가 느낌으로 구별하는 게 안 되는 게 물이에요. 물과 공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NSF라는 굉장히 강력한 인증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전 라인을 다 인증받았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받기가 어려웠겠죠? 그거는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 되고요. 공기청정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파라고 말하는 거는 허파랑 비슷한 발음이죠. 해파가 없으면 허파가 고생합니다. 0.3 마이크로를 99.97 걸르는 걸 해파라고 하는데 우리 앰모스피어는요 0.00이니까 100분의 1이 넘는 거예요. 훨씬 작은 게 99.99인데 이게 무게로 0.02%가 차이 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공기를 딱 보고 공기 좋은데 얼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증기관이 필요한데 이거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국가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알러지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9가지 종목으로 검사를 했는데 코에이는 3개 받았고요. 위닉스 7개, 큐브 3개, LG 2개, 앰모스피어는 몇 개? 19개 샥 다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전달을 하는 거죠. 이 가치를 전달하는 거죠. 다른 타사가 허위 광고에서 막 벌금 물고요. 요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처음에 테슬라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눈이 번쩍 떴잖아요. 북한. 여기 북한이 갑자기 왜 나와? 생화학 공격이 끄떡없는. 그래서 12분 만에 40%를 딱 줄인다는 거예요. 비교해 볼까요? 필땡. 13분 만에 50%. 태. 12분 만에 40%. 앳. 8분 만에 70%. 자, 자동차를 탑니다. 대부분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한 40분 정도 가지 않나요? 2시간씩 다니시나요? 자동차 타면 40분 정도 가죠. 근데 40분 정도 됐을 때 50% 됐대. 그럼 내가 다 먹었지 뭐. 그렇잖아요. 자동차용 공기청정기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걸르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골랐을 때는 뭐 재고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제품들을 갖고 있어요. 제품들이 너무나 가치 있고요. X축이 가격이고 Y축이 품질이에요. 자, 요런 B의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시면 조금 품질은 괜찮은데 굉장히 비싸죠. C에서 가격대가 생깁니다. 아메이는 어떨까요? 품질은 진짜 최고품 1위예요. 1위인데 가격이 더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받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윌 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건데요. 평가를 했어요. 과학력이 세계 4위고요. 연구력이 2위예요. 여기가 우리가 무슨 저기 전기 자동차 만드는 것도 아닌데. 자, 유통은요. 유통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이 창출하기 때문에 유통을 잠깐 보면 생산자가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오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유통이라고 합니다. 유통은 200원의 물건을 만들면
1,000원에 우리가 사는 거죠. 요새는 공감대가 확 형성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별로 안 사니까. 그래서 800원에 유통비가 들어서서 써요. 근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또는 홈쇼핑에 오면서 우리가 요 간격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역시 유통비는 들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메이는 직구한다 그랬어요. 공장에서 직구한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회원들에게 직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반품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원료가 좋잖아요. 400원의 물건을 만들면 할인돼서 700원에 30%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나머지 기금을 누가 갖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권까지 가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을 잠깐 할게요. 마케팅과 영업은 다른 거죠. 물건을 판다. 그럼 뭐가 되죠? 영업이죠. 물건을 사게 한다. 마케팅이에요. 우리는 사게 하는 거죠. 자, 제가 동네에서 과자를 하나 샀어요. 1,440원짜리 과자를 하나 샀는데 캐시백을 해주더라고요. 얼마 받은지 한번 보실래요? 얼마인 것 같아요? 1원 받았어요. 1원. 근데 제가 얼마나 착실하게 모았는지 5,000원을 모아가지고 할인 받은 적이 있어요. 5,000원. 제가 얼마 쓴 줄 아세요? 그 집에서 500만 원 쓴 거예요. 지금도 3,000 얼마 모였어요. 무섭죠? 예. 자, 일반 할인점과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할인점은 20만 원을 쓰면 200원의 캐시를 받는데 캐시 그러니까 백 그냥 저장돼 있는 거죠. 아메이는 20만 원을 쓰면 여기는 아까 전전 단계에서 3%에서 35%까지 다양하게 준다고 했거든요. 기여도에 따라서. 저 11번가에서 패밀리예요. 등급이 있어요. 여기도. 쿠팡에서도 패밀리예요. 되게 안 올라가. 근데 여기 그 아메이는 등급이 되게 다양한데 20만만 해도 3%를 그냥 현금으로 빡 주는 거예요. 6,000원을 주는 거죠. 1년 되면 72,000원이고 차이가 너무 나죠. 같이 쓰면 더 기가 막혀요. 같이 쓰면 1년이 됐을 때 여기는 같이 써도 차이가 없어요. 일반 할인점은.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확 달라지죠. 1년이 되니까 거의 100만 원 돈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겠네? 나 파는 거 못하는데 막 고민을 또 엄청나게 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유럽에서 옛날 공산권일 때 동유럽에서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다 뭐라 그럴까 다 이렇게 병원이 자기 돈 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라에서 돈이 좀 부족하니까 간호사를 몇 명 뺀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청 죽었어. 이해가 되시죠? 애들이 못 자라. 성장도 안 되고 사망률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인간 관계가 없으면 사람이 생명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는 제가 하던 말이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진짜 싫어해. 나는 말하는 거 정말 못해. 그런 얘기 제가 했었거든요. 누구한테 내가 어떻게 물건을 파니. 근데 아메이는 영업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알고 보면 평생 친구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뇌 구조적으로 나는 말 못해. 나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다들 그런 걸 원한다고. 친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고요. 그죠? 그게 아니면 인간이 아니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거죠. 아메이 얘기를 했다가 까이면 어떡하지?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분이 아메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메이 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유통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만들든지 사업자를 만들든지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도와줘? 막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에게 가서 일단 호감을 주셔야 돼요. 호감을 주고 신뢰감을 구축해야 돼요. 약속했는데 막 홈미팅 하는데 막 늦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걸 씀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려드려야 돼요. 이게 왜 이런지. 그리고 그분에게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분이 원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언제 오는지 약속을 받아내면 이렇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처음에 초기에. 그래서 내가 이게 사업을 하는 건지 놀러 다니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 시절이 있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아메이는 알고 보면은 내가 쓰는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을 이제까지는
소비한 것이 지출로 끝났다면 이제는 소비한 게 지출이었지만 이게 수익으로 오는, 매출이 잡히는, 소비한 게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꼭 들은 게 있더라고요. 고정 지출이라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 그거를 나의 수입으로 가져오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싹 바꿨어요. 이마트 저마트를 다 아메에서 구매를 했더니 20만 PV하고 구매가는 다르지만 어려우니까 같은 걸로 하고 20만을 했을 때 우리 여기서 보면 요율표에 3%를 준다. 그래서 현금 6천 원을 딱 받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동네 슈퍼에서 6천 원을 받았다면 얼마를 쓴 걸까요? 600만 원을 쓴 거랍니다. 이 혜택을 느껴지시나요? 20만 원, 20만 PB도 한 달을 모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에게 얘기한 사람이 S, 스폰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AB, 저는 또 AB한테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 천호준 씨가 저기 뒤에 계신가요? 제가 질문해도 되겠죠? 자, 저에게 천호준 씨가 I고요. 말씀해 주신 분이 스폰서세요. 그죠? 그리고 천호준 씨가 이게 너무 괜찮은 게 있었어요. WS 짱이야. 그래서 AB한테 말해서 각각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누가 제일 캐시백을 많이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로서는 매장이 있었던 게 아니죠. S가 말을 해서 이런 매출이 일어났죠. 그래서 S그룹의 매출을 80만으로 봅니다. 그럼 80만일 때는 6%를 받기 때문에 4만 8천 원을 이 그룹에 가져오는 거죠. 보너스를 이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딱 모아서 야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땡치자 탁 먹고 헤어지면 아마 사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그것도 아까우니까 S가 다 먹어버릴까? 그러면 천호준 씨 살짝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죠? 계속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가장 합리적일까 봤더니 지금 이제 I의 그룹은 얼마가 되냐면 3명이 모였으니까 각각 20만씩 썼다면 60만이 되겠죠. 그래서 6%가 될 거고 3만 6천 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A, B도 각각 20만이니까 보너스를 다 받아서 6천 원씩 받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내 그룹은 3만 6천 원인데 A, B를 준 그룹에서 파트너 걸 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쫙 뺐어요. 그랬더니 2만 4천 원을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S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 S그룹에서 파트너 걸 쫙 뺐더니 12,000원이 됐어요. 매출은 누가 제일 높았어요? S. 누가 제일 먼저 여기 등록했죠? S. 그럼 회원수가 많으면 괜찮을까요? 회원수가 누가 제일 많나요? 그러면 왜 I가 더 많이 받았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S는 한 명한테 얘기할 동안에 I는 2명한테 얘기했잖아요. 아, 기여를 많이 했구나. 그럼 나는 기여를 좀 더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착순이 아니로구나. 지금 내가 시작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합리적인 거죠. 연공 서열 실제로 해보면 짜증납니다. 자, 근데 이제 S가 내 걸 좀 가져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하잖아요. 내 보너스에서 S를 없앴을 때 조금 늘었어. 그럼 S가 가져간 거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내 매출은 60만이네. 그럼 6%니까 3만 6천 원. AB 가져가는 거 빼놓으니까 안 변했어. S가 가져간 게 없었구나. 그러면 S는 나한테 굉장히 애썼는데 무리했죠. S는 도와줬는데 세상에 가져간 게 없구나.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AB한테 피해를 준 게 있나? 그래서 AB를 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없애보니까 AB도 똑같아요. 그럼 나는 이제 AB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이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당당해졌어. 그래가지고 A, B, C까지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9% 120만을 성취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여러분들 설악산 대청봉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갈 때 처음부터 대청봉하고 쫙 출발하지 않죠. 앞사람 발꿈치만 보고 간다든가 요만큼만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메이 그러면 5 다이아몬드 그렇게 하고 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여러 핀이 있는데 1000만 PB 그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있어요. 계단을 만든 거죠. 브론즈 핀을 만들었어요.
여태까지 없었는데 브론즈 파운데이션 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이면서 3%가 3명인 사람에게 브론즈 키트를 줘요. 괜찮죠? 뭔가 뿌듯하잖아요. 이렇게 월별 구성품이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하고 나서 엄청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니까 오 괜찮은데 열심히 해야겠어.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얼마가 됐냐면 각각 A, B, C가 다 100만이 되고 D도 100만이 되면서 400만이 됐습니다. 400만이 되면 이제는 퍼센트가 달라져요. 15%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받는 거는 60만인데 그룹이 60만인데 그룹에서 파트너 걸 빼라고 했어요. 뺐더니 얼마가 되냐면 36만이 돼요. 참고로 여기에 1.6을 해야지 실제 받는 금액이 돼요. 실제로는 한 50에서 60 사이를 받게 되네요. 그죠? 그런데 아메이에서 이제는 똑같은 400을 해도 구조가 중요해요. 어떻게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왜 그런 구조를 만들었냐. 탄탄 네트워크는 유지가 돼야지 인쇄적 소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은 400을 만들더라도 6% 3명을 갖고 있는 이런 400이 됐을 때 우리가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후원 수당의 30%를 더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개인 이제 그룹은 400인데 개인이 200이에요. 이렇게 개인이 내가 산 게 200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 이렇게 합해서 200이고요. 그다음에 3명의 6%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복잡한 거 쫙 빼고 어쨌든 이렇게 뭐 그룹에서 빼고 나니까 얼마가 되냐면 57만 6 아니요 죄송해요. 78만 7,200원이 되더라. 아셨죠? 복잡한 거 안 하고. 그런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분에게 뭐를 준다고요? 30%더 준다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3만 원이 추가됐다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100만 원이 됐다고요. 그럼 1년이면 얼마가 돼요? 120, 1200이 되잖아요. 1200이 작냐고요. 400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할만합니까? 자, 이제 막 오늘 내가 처음 들었어. 그럼 나는 파운데이션하고 빌더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그럼 나도 빌더 할 거야. B, 나 파운데이션 할 거야. C, 파운데이션. D 이렇게 됐어요. 난 하나도 안 샀어. 하나도 안 샀어요. 그랬을 때 얼마가 되면 400, 300, 200, 100이니까 총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1000만 원은 1차 볼에서 제일 높은 21%를 받아서 210만 원이 됐어요. 그룹이 210만 원이면 파트너 빼주고 나머지 얼마가 남냐 하면 90만 원이 남습니다. 근데 이거에 1.6배를 받는다고 했죠? 한 15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생필품 난리 난 거 보셨죠? 왜 이렇게 많이 살라 그래요? 한동안 못 사니까 한꺼번에 재워놓으려고. 생필품이라는 건 자꾸 소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재구매를 하십니다. 그리고 회원이 알게 모르게 증가해요. 제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하셨죠? 그리고 신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험도 축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심지어 A가 어느 날 독립을 했어요. 1000만을 했어요. 그리고 B, C, D, E가 400, 300, 200, 100을 했어요. 이제 나는 매출이 2천만이 됐습니다. 2천만이. 그럼 2천만에 21%는 420만이고요. 또 파트너들이 얼마를 가져가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빨리 계산이 돼가지고 330을 빼줘야 돼요. 그랬더니 나는 어머나 똑같이 90만이 된 거죠. 이러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1000만 했을 때도 90, 2000만 했을 때도 90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딱 보니까 A가 똑같이 나랑 21%인 거죠. 그래서 아까 아메이에서 3%에서 35%까지 남겨뒀었죠? 21%는 1차로 쓰고 그 뒤에 있는 6%를 이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에 대한 6%를 주기 때문에 60만을 줍니다. 그래서 합해서 150만이 돼요. 근데 이 150만이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안 썼지만 1.6을 계산하면 실제로 받아보시면 220에서 한 250 사이로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요번 달 받았죠. 다음 달 받을 거죠. 1년 뒤에 받고요. 10년 뒤에 받고요. 우리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20년 뒤에도 받고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세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업의 상황에 따라 증가되고요. 내가 죽어도 우리 애들에게 이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상속 얘기가 좀 그래요. 100살이 넘게 산다는데 그냥 나만 잘 살아도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1,000만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SP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핵심은 뭐냐면 유지되는 거잖아요. 매출이 유지되는 거.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에 굉장히 포커싱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했을 때를 SP, 실버 프로듀서. 세 번 했을 때를 GP, 골드 좀 비싸졌죠? 6번 했을 때를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식 사업가라고 하고요. 이 플래티늄을 2그룹 가지고 있으면 사파이어, 3그룹 가지고 있으면 에머럴드, 6그룹 가지고 있으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메이는 치약도 잘 모르면서 다이아몬드는 알더라고요. 저보고 물어봐요. 다이아몬드세요?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분은 독립내가 없어요. 나 혼자 플래티늄이야.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파트너 없이. 그랬을 때 얼마냐면, 어이구, 이렇게 훅 갔지? 월간 보너스를 볼게요. 월간이 얼마냐면, 1차 보너스 200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분이 요번에 시작해가지고 가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 하다가 이번 달, 다음 달 빌더 하시고 9월 달부터 큐 해가지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했을 경우 되셨죠? 그럼 30% 받아요. 브론즈 핀 60만 원. 맞습니까? 근데 이분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35만 원 정도 더 받으세요. 그래서 한 295만 원에 300만 원 받습니다. 300으로 할 걸. 12달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 3,540이고요. 핀 보너스 받고요.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가 있어요. 그게 이분은 계산해 보니까 1,20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46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해 전이 아니에요. 실수령액이요. 맞죠? 이게 문제야. 이게 만약에 일반 회사 같으면 이게 7천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개인 소득을 봐주세요. 200만, 이게 이제 받는 사람이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300 얼마 평균 나오죠? 이게 이제 사람들로 따져서 이렇게 인원수로 했을 때 중간이 얼마냐면 2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개인 소득 포화정을 보면은 여기 밑에 봐주세요. X축. 소득 2, 4, 6, 8, 10이 뭐냐면 2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이거예요. 내 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야. 그랬더니 행복도가, 삶의 만족도가 되게 떨어져. 근데 8천만 원이야. 그랬더니 굉장히 높은 거죠. 인간의 만족도가 돈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100%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어. 회사들이 돈을 별로 안 주대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 만약에 5,460을 받았어, 얹어서. 그러면 삶이 어떨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파운더스 에머럴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다이아몬드 아니라고 그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세 그룹의 PT가 있어요. 월간 보너스를 제가 작게 잡아서 500으로 했고요. 12달 하니까 6천만 원이 됐고요. 에머럴드 나중에 연말 보너스 있고요. 400만 원으로 했어요. 뉴핀 보너스 있고요. 뭐가 있냐면 작년에 대비해서 6그룹 증가해서 파운더스를 성취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퍼스널 그룹 성장이 있고요. 프론트라인 성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장난 아니죠? 아까 제가 쭉 얘기했죠. 얼마나 코로나가 삶을 바꿨는지 알죠? 그러면서 우리가 형편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에머럴드, 파운더스 에머럴드만 돼도 인생 역전 됐어요. 자, 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이게 아닌데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말았어요. 하다가 말았어요. 2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메이에서 발표한 게 이거였어요. 아메이를 했을 때 어떤 수입을 갖게 하고 싶으냐 하면 회사에서 여기 보면 처음에 브론즈를 했어요. 한 100만 정도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부수입으로 어디 가서 뭐 부업했을 때 100만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죠? 그 5천만 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00명 이상 회사의 대기업이거든요. 누가 대기업에서 저를 뽑아주겠어요. 대기업 못 들어가요. 잘 요새 그 대기업 뽑을 때 보니까 다 유학 갔다 온 애들 뽑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한 사람들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파운더스 에머럴드 됐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작게 잡아서 8,100만 원으로 했거든요. 직장인 상위 4%. 어마어마하죠?
여기 15년에 20천 부장 이상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분들은 상위 0.5%라고 합니다. 자, 아메이 비전 있나요? 비전 있죠.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S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천호준 씨가 에머럴드가 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또 확 돌아가지고 이게 비전이야. 그러면서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먼저 했다고 수입이 큰 게 아니에요. 노력한 사람 순서대로 되는 거죠. 자, 핀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메이는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 사업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